자, 교재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섹션 03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인데요. 조건부 서식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 무작정 따라하기 기출 01번 말고 기출 02번으로 먼저 갈 겁니다. 기출 02번으로 가서 꾸며볼 건데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부 서식, 셀 서식에다가 조건을 부여하는 그 조건부 서식이 아니고 이거는 메뉴상에 있는 조건부 서식이에요. 조건부 서식. 이거는 조건에 따라서 셀 값이 보이는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 조건에 따라서 셀 값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개인 성적 현황표에서, 개인 성적 현황표가 요거죠. 위에 개인 성적 현황표에서 C 5번째 1학년 2자경 점수서부터 면접 지혜 12번째까지 이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들 중에서 90점 이상인 경우가 있죠. 90점도 있고 뭐 96점도 있고 94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알아서 밑줄이 쳐지래요. 그걸 굵게 표시를 해. 한번 해볼게요. 조건부 서식, 세 규칙,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이렇게 하래요. 책에. 다시 조건부 서식, 세 규칙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책에. 근데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이거를 하래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래요? 90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랬어. 90 이상. 그러면 셀 값이, 현재 나와 있는 이 점수들의 값이 해당 범위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 90 이상이라면 이거죠. 그럼 서식을 지정하래요. 클릭해서 밑줄에 가서 두 줄짜리 클릭하고 굵게 표시하래. 굵게 두 줄 치고 굵게 하래. 확인 이렇게 나오래. 알아서. 다시 하나 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정하고, 이번엔 80 미만인 경우, 미만은 작다예요. 기울이고 빨간색이래. 그럼 서식에 가서 기울이고, 색깔은 빨강으로 하래요. 기울이고 빨강 하래요. 그러니까 80보다 작은 값이 보이면 70, 60, 50 이런 애들은 빨간색으로 기울어뜨린 상태로 보이라는 거죠. 확인. 그러면 여기 권기옥이라는 학생이 2학년 때 80점을 받았는데,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보세요. 97하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굵은 줄 두 줄이에요. 그런데 80이 아니라 이 사람이 65면 어떻게 되죠? 80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기울이고 빨간색으로 알아서 바뀌어요. 내가 블럭 잡아서 80보다 작은 숫자들만 블럭 잡아서 제가 빨갛게 하세요, 기울어뜨리세요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통틀어서 블럭을 잡아가지고 조건을 걸어버린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이 중에 숫자가 89가 아니라 99 같으면 90 이상인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두 줄 굵게 보이는 거고, 89가 아니라 만약에 79가 되면은 8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니까는 얘는 빨간색으로 기울어뜨리게 나올 거고, 알아서 조건대로 움직여라 이거죠. 예. 자, 이때 이상은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요. 이하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요. 초과 이건 크다라고 쓰고요. 미만, 작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 컴퓨터 용어로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같다는 이렇게 하고요. 다르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학하고 다른 게 몇 개 있어요. 수학에서는 크다, 작다, 같다는 똑같아요. 근데 크거나 같다나 작거나 같다를 우리는 두 줄로 쓰잖아요. 수학에서는. 근데 컴퓨터는 두 줄로 못 쓰니까 그냥 옆으로 펼쳐서 쓰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 다르다는 같다를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놨는데 수학에서는 그런 대각선 기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작거나 혹은 크거나. 그럼 다른 거지 뭐. 안 같으면 다른 거잖아. 안 같으면. 작아도 다른 거고 커도 다른 거지. 다르다 기호가 요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조건이 나와요. 아니라면, 다르면. 김시성이 아니라면, 다르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시성이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써요. 김시성이라는 거는 첫 글자가 김이라는 글자죠. 그랬죠? 네. 나머지 글자는 아무거나 와도 된다는 뜻인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수학하고 엑셀에서 계산하는 모든 수학 계산 방식은 100% 수학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계산하는데 1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100만 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은 컴퓨터로는 착 처리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수학에 있는 모든 조건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공식을 그대로 쓰는 거고 수학에 있는 경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뭐 불능이라든지 이런 조건도 다 그대로 쓰는 거고요. 양수, 음수, 뭐 정수, 실수, 뭐 소수점 이하 이거 다 똑같이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되게 단순해요. 그렇죠?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로운 규칙을 넣고 그것이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해가지고 뭐 조건을 어떻게 지정하든 그렇게 나서 이제 서식을 꾸며주면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조건을 잘못 썼어. 조건을 없애고 싶어. 바꾸고 싶어. 그럴 때는 규칙 관리에 가시면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조건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조건을 고치지 마세요. 혹시나 잘못하면 못 고칠 수 있어요. 그 조건을 어떻게 해라? 그냥 삭제하시고 다시 조건을 거세요. 그게 편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이 문제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 무작정 따라하기도 아니고 기출공일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근데 무작정 따라하기를 먼저 하고 기출공일로 갈 거예요.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51쪽.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요. 자, 51페이지. 아까는 뭐였죠? 각 셀마다 적용했나요?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정했었죠?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수식을 사용하여 행 전체가 그랬어요. 행 전체가. 자, 보세요. 계획 수량 D2부터 D10번째까지 D10까지 계획 수량 중에서 250 이상 있는 경우가 여기 있네요. 250 이상의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블록 잡아서 250 이상이면 요거를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식은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실선 한 줄 치고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 350에 걸리면 이 줄 전체가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조건은 여기다 거는데 이 조건에 합당한 게 걸리면 이 줄 전체가 다 이렇게 나오래요. 전체 행에 대하여 라고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블록을 잡습니다. 자, 아까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다시 볼게요. 아까는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했는데 각 셀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럭을 잡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행 전체 행에 대해서 행 전체가 그럼 다 잡는 겁니다. 어차피 첫 번째는 제목이니까 안 쓰고 나머지만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어디 수식 문제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각 셀마다 적용 그러면 다음을 포함하는 셀. 행 전체가 그러면 수식. 딱 두 개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기다 조건을 써야 돼요. 내가 조건을 수식을 이용해서 써야 돼. 아까 어떻게 썼었죠? 250 이상, 아까 250, 90 이상,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그랬었잖아요. 90 이상 이렇게 썼잖아. 이 9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면 무슨 얘기예요? 각각의 셀 값이 90 이상인 경우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크거나 같다 250이라고 쓰면 뭐가 돼요? 누가 250인지를 모르잖아. 블럭은 다 잡았잖아. 성복이 250? 아니지. 계획 수량이 25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앞에다 이렇게 써요. 달러 뒤에 두 번째가 이렇게 써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뒤 두 번째부터 여기서 이렇게 뒤에 몇 번째까지 10번째 의 값이 250 이상인 경우라는 거예요. 앞에다가 요거를 써요. 그럼 달러는 도대체 뭐냐? 달러. 그냥 무조건 달러를 쓴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편해요.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자, 여기다가 는 하고 뒤에 두 번째를 클릭하면 뒤에 두 번째가 클릭이 돼요. 원래는 그냥 는 뒤에 두 번째를 클릭해도 돼요. 뒤에 세 번째는 안 돼요. 이 중에 반드시 첫 번째 것만 클릭하는 거야. 근데 달러가 양쪽에 찍혔죠? 달러가 양쪽에 찍히면 이 사이에 있는 달러를 내가 지워야 돼. 이렇게 지워야 되는데 이게 지우려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F4번 키 있어요. 키보드 F4번 키를 눌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눌러보면 4번 누를 때마다 돌아와요. 원래대로. 어쩔 때는 달러가 양쪽에, 어쩔 때는 달러가 오른쪽에, 어쩔 때는 영문자 앞에, 어쩔 때 달러가 안 보였다가 양쪽에 나타났다가 근데 앞에만 나타나게끔 그렇게 하고 그거나 갖다 250 쓰시면 돼. 아까는 각 셀마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블럭 잡은 값들이 90 이상이라면 80 미만이라면 이 조건이 들어간 거고요. 지금은 내가 블럭 잡은 것들 중에서 D 동네 D에 두 번째부터 D라고 하는 동네 값이 250이라면 그 줄 전체가 빨갛게 된다 노랗게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식에 가서 밑줄 실선 치고 굵게 하라고 했나요? 실선 치고 굵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확인 그 줄만 밑줄 쳐주고 굵게 나왔어요. 하나 더 해볼 거예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이번에 조건이 뭐예요? 150 미만이면 그랬어요. 누가? 계획수량이. 그러면 계획수량 첫 번째를 클릭하고 F4번 키를 두 번 콩 눌러주고 작다 150 미만이니까 그렇죠? 미만이니까. 그리고 서식에 가서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고 기울어뜨리래. 글꼴 스타일은 기울임 걸로 하래. 빨간색에 기울어뜨리래. 확인.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보세요. 전년도 판매 수량이나 판매 수량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얘만 갖고 꾸밀 거예요. 제가요. 보세요. 200이 아니라 300이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250 이상 걸리죠. 그럼 얘도 밑줄 치고 나와요. 자, 여기 있는 150이 만약에 420이라면 어떻게 돼요? 얘도 굵게 나와요. 근데 알고 봤더니 200이 아니라 100이래.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빨간 줄로 기울어뜨려져요. 판매 수량이 아니라 계획 수량만 갖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D2부터 D10까지의 값이 250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값으로 D2를 물어요. 그리고 달러가 앞으로 나오게만 해주시면 돼요. 사실 이게 는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앞에 는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수식을 쓰면은 엑셀에서 수식은 는 등호 있죠. 등호를 반드시 처음 입력하고 수식을 기록한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써요. 5 더하기 3은 하고 써요. 수학에서는. 근데 엑셀에서는 는 5 더하기 3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5와 3을 더하면 는은 뭐냐면 그렇다면 계산해보면 이런 뜻이고, 엑셀에서 는 하고 명령을 거는 거, 이거 명령이에요. 지금부터 엑셀은 명령 들어갑니다. 5와 3을 더하세요. 그 마지막 엔터를 탁 치면, 엔터가 글을 쓸 때 엔터를 치면 문단이 바뀌고 줄이 바뀌는 거지만, 이 엑셀에서 는을 탁 엔터를 치면은요, 그렇게 해라, 명령을 해라, 실행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는 5 더하기 3이라고 써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에다 는 하고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명령을 걸 거다, 실행을 할 거다. 어떻게? D라고 하는 동네에 D2, 얘가 대표값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25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상인 경우가 있다면 하고 수식을 써주는 거예요. 문제지가 뭐라고 썼어요? 수식을 사용하여 그랬거든. 수식을 사용해서. 그리고 서식은 아까 거기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서식 있었잖아. 서식. 여기서 꾸미면 되는 거지 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을 땐 어떻게 하나? 규칙을 확 지워버리든지, 규칙을 싹 지워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통으로 지워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잘못된 규칙을, 잘못한 거를 보고 얘를 삭제를 해도 되고, 뭐 고쳐도 되는데, 고치는 것보다는 삭제하고 다시 만드는 게 편해요. 이제 좀 숙달이 되시면 고치시는 연습도 잘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잘못 만드는 거 있으면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라. 아까 각셀마다 적용하는 것보다 좀 어려워요. 뭐가 어려우냐면 요 말이 들어가서 헷갈려요. 요 말이 들어가서 헷갈려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기출01. 교재 넘기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입사일이 10월인 사람이 찾으래. 10월에 해당하는 행 전체를 그러면 수식이야. 무조건. 밑에는 각셀에 대해서 그럼 뭐야, 다음을 포함하는 셀 이거고, 행 전체를 그러면 수식 사용해. 무조건 문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행 전체를 그랬으니까 블록을 이렇게 잡아야죠. 그리고 나서 뭘 하래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거죠. 수식을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10월달을 찾아봐야지. 너 10월이니? 라고 물어봐야지. 입사일이 10월달이 맞니?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는 지금부터 명령을 줄 건데 10월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돼요. 자, 근데 10월달을 그냥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함수 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months. 벌써 함수를 배우나요? 그런데 함수가
이 month라는 함수가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뒤에 함수를 우리가 배울 텐데 함수 배우고 나면 얘는 어려운 함수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는 months 가로 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입사일을 클릭하세요. 그랬더니 달러가 양쪽에 콩콩 찍혀 있잖아요. 그럼 F4번 키를 두 번 눌러서 달러를 하나 빼주면 돼요. 앞쪽에만 달러가 들어가게끔 괄호 닫고 는 10월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조건을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걸었어요. 이 얘기는 뭐다? B의 다섯 번째 셀. B의 다섯 번째 셀이 뭐죠? 입사일이잖아요. 그렇죠? 셀에서 10월의 여부를 10월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month는 연월일로 되어 있는 날짜 중에서 월만 빼내는 함수예요. 그래서 요 날짜가 B의 다섯 번째 셀이 연월일로 구성되어 있는 날짜잖아요. 그렇죠? 요 날짜에 월이 10이니 즉 10월이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래요? 서식에 가서 굵고 기울이고 색깔은 빨강으로 지정하고 확인. 10월달만 이렇게 뽀록게 나왔겠네. 요게 좀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조건부 서식은 어떨 때 쓰냐면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지금 되게 많아요. 한 5,000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 만약에 이제 평균을 계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균을 계산했는데 제가 한번 평균을 계산해 볼게요. (90점) 이상 되는 사람, 평균이 90점 이상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사람들만 다 좀 진하게 보이면 좋겠대. 파랗게 보이면 좋겠대. 그러면 파란색 줄로 쫙 보이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60 밑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보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 좀 더 해야 될 사람들. 이렇게 빨갛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분석할 때. 그럼 자동으로 평균이 매겨질 테고, 평균 값이 매겨지고 나면은 자동으로 빨갛게 나올 테고 파랗게 나올 테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면 90 넘는 사람 없는 거고 60점 아래인 사람도 없겠죠. 근데 빨간 게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러면 공부 안 한 사람이 많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는 편해요.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해요. 근데 이제 이 뒤로 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필터라는 게 나와요. 필터는 걸러내는 거예요. 자, 5,000명이 있는데 5,000명 중에서 빨갛게 보이는 사람은 공부 안 한 사람, 노랗게 보이는 사람, 파랗게 보이는 사람은 공부 잘한 사람, 이건 알겠는데 5,000개를 오르락 내리락 고르니까 힘들어. 그렇다면은 평균이 90점 이상인 사람만 걸러내고 나머지는 보지 말자 이거야. 90점 이상인 사람만 보면 편하잖아. 그럼 5,000개는 아닐 거 아니야. 5,000명 다 90점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걸러내는 거죠. 서울 사람만 걸러내고, 인사과 직원만 걸러내고, 남자만 걸러내고, 여자만 걸러내고, 30세 이상인 사람만 걸러내고, 이렇게 걸러내는 게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책에 57페이지 보시면은 조건부 서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다? 첫 번째, 각 셀에 대해서 라고 문제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무슨 경우를 한다?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이라는 거로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 전체를 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는 뭐로 처리한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야. 항상 둘 중에 하나만 내요. 그런데 위에 거 각 셀에 대해서 하는 게 쉬워요. 행 전체를 내는 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식, 함수도 들어가요. 함수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함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땡이지. 이거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150 이상이라면 그러면 이거는 함수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수식이지만 아까처럼 뭐 10월 달에 입사한 사람만 골라내 시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달 생일인 사람만 골라라 이럴 수도 있어. 이번 달 생일. 이번 달 생일인 사람만 서식 지정해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번 달 생일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까 는 먼스 가로 열고 달러 B에 다섯 번째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B의 다섯 번째가 입사일인데 이번 달 입사일 사람, 이번 달 생일인 사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B셀에 B 다섯 번째 요것이 이제 생년월일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번 달 생일인지 저번 달 생일인지를 파악하려면 여기에 month 그리고 today 이거예요. 이번 달 생일인 사람만 골라라 그러면 이게 함수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 생년월일의 월이죠. 월. 내가 10월이면 10월, 5월이면 5월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는 입사일이라고 했으니까 5월달이면 5월달, 10월달이면 10월달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이라고 썼으니까 10월달이라고 하는 건데, 아직은 이게 내가 몇 월인지 나는 알아요. 나는 9월이다. 나는 5월이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today 괄호 열고 닫고는 뭐냐면 오늘이라는 날짜 명령이에요. 오늘. 컴퓨터상에는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그 오늘에 해당하는 월이 뭐예요? 자, 다시 여기서 설정을 해주면 today라는 함수는 뭐냐면 시스템에 있는 오늘 날짜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짜가 2016년 11월 16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오늘에 해당하는 월이니까 뭐예요? 11월이지 뭐. 11월이잖아요. 그렇죠? 11월인 사람만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번 달 생일인 사람만 지정해라 그러면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사장님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직원들 명부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걸어놨겠죠. 요렇게. 그럼 이번 달 생일인 사람,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이 되면 12월 1일 딱 되면 컴퓨터를 켜가지고 12월 달 걸 딱 보니까는 색깔이 칠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이번 달 생일인 사람은 영업부 뭐 김대리도 있고 뭐 박과장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문자를 써야지. 기프티콘 하나씩 보내줘야지.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번 달 생일인 사람 이렇게 찾는 거고. 이게 만약에 입사한 날짜라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번 달에 입사한 사람이니까 작년이 이맘때인지 재작년이 이맘때인지 그럼 벌써 1년, 2년, 3년, 4년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입사한 지 1년 된 사람, 2년 된 사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꾸미시는 거예요. 요령은 응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